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한 천재의 고뇌에서 시작하여 우리 모두의 잠재력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우리 사회에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소중한 신호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지혜의 빛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503년 이탈리아 피렌체의 어느 작업실.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책상 위로 헝클어진 머리의 한 남자가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손은 물감으로 얼룩져 있고 손톱 밑에는 며칠 전 시신을 파헤치며 묻은 흙이 까맣게 끼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신입니다. 그의 코 속에는 아직도 부패의 악취가 희미하게 남아 유화 물감의 시큼한 냄새와 그가 만든 기계장치의 금속성 냄새와 뒤섞여 있습니다. 남자의 왼쪽 책상 위에는 인간 심장의 해부학 스케치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앞으로 500년은 지나야 하늘을 날게 될 비행기계의 설계도가 놓여 있습니다. 그림들은 강박적일 정도로 세밀합니다. 모든 근육 섬유는 과학적 정확성으로 묘사되었고 모든 톱니바퀴는 수학적 완벽함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의 오른쪽에는 인간의 완벽한 비율을 찾기 위한 수학 계산이 양피지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식료품 구매 목록과 이미 3년이나 늦어진 작품 의뢰에 대한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3명의 각기 다른 전문가가 교대로 작업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을 가진 단 하나의 정신, 바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진실. 그것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믿으며 눈을 감았다는 점입니다. 잠시만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상 최고의 천재, 르네상스 시대의 총아로 칭송하는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나날을 극심한 무력감과 자괴감 속에서 보냈다는 것을요. 그는 수천 점의 미완성 작품을 남겼고 스스로를 우오모 산차레테레, 즉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학자들의 언어였던 라틴어를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는 스스로를 사기꾼처럼 느꼈습니다. 예술가, 과학자, 발명가라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좁은 상자 안에 자신을 끼워 맞출 수 없었기에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신과 인류에게 죄를 지었다. 내 작품이 마땅히 도달해야 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나리자를 우리에게 남긴 바로 그 사람, 헬리콥터가 만들어지기 수세기 전에 그것을 설계했던 사람, 숙련된 의사들보다 인체를 더 깊이 이해했던 사람, 예술과 과학을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결합시킨 바로 그 위대한 인물이 스스로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의 비극은 그가 실패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세상이 그의 천재성을 담아내기엔 너무나 편협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단 하나의 대답을 기대합니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예술가.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만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이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욱 익숙한 풍경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문과와 이과로 나뉘고 대학에서는 하나의 전공을 선택해야 하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아래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왔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미래가 하나의 상자를 선택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을 산만하고 집중력 없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특성, 당신을 12가지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그 끝없는 호기심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슈퍼파워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편협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체계적으로 인간을 점점 더 전문화되고 집중되고 제한된 존재로 훈련시켜왔습니다. 오늘날 어느 대학을 가보아도 그 증거는 명확합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는 학과들, 평생을 지식의 아주 작은 단면만을 연구하며 보내는 교수들, 세상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탐험하기도 전에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학생들. 우리는 점점 더 작은 영역의 전문가를 양산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와 가장 흥미로운 기회는 바로 그 경계선, 즉 교차점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학교에서만 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전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수학형 인간, 창의적인 사람 또는 비즈니스맨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칩니다. 마치 이것들이 서로 배타적인 범주인 것처럼 말이죠. 깊이와 넓이가 반대말이라고 분석적이면서 동시에 직관적일 수는 없다고 한 세대 전체를 조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협화의 대가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여러 학문을 가로지르는 연결고리를 보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친 지식이 필요한 세상을 바꿀 혁신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적은 것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아는 전문가 사회를 만들고 있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름다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전문화가 정점에 달하는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제2의 르네상스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의 도시나 한 세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 지구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전례 없는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폴리메스들이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초전문화된 세상에서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체 산업을 뒤흔드는 기업을 세우고 여러 분야의 통찰력이 필요한 과학적 돌파구를 마련하며 좁은 전문가들은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 문화에 걸쳐 공감을 얻는 예술을 창조합니다. 그렇다면 폴리메스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폴리메스는 모든 것에 대해 조금씩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퀴즈쇼 참가자입니다. 폴리메스는 취미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폴리메스는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 소명을 찾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진정한 폴리메스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여러 분야에서 진정한 숙달의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냥 익숙한 수준이 아니라 숙달입니다. 수년간의 의식적인 연습, 복잡한 문제와의 씨름, 실수를 통해 배우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깊은 이해의 경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너럴리스트는 스위스 군용 칼과 같습니다. 여러모로 유용하지만 어느 것 하나 최고는 아닙니다. 스페셜리스트는 사무라이의 검과 같습니다. 한 분야에서는 극도로 날카롭지만 다른 곳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폴리메스는 당신의 마음속에 거대한 공구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각 공구는 완벽하게 연마되어 있고 당신은 언제 어떻게 각 공구를 사용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위대한 폴리메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는 뛰어난 실학자이자 유학자였으며 동시에 거중기와 같은 기계를 발명한 과학기술자였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설계한 행정가였습니다. 그는 경계를 넘나드는 지식을 통합하여 조선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폴리메스의 모습은 엔잡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 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직업을 가지며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로 규정하지 않는 이들의 등장은 더 이상 하나의 길만이 정답이 아님을 보여주는 시대적 신호입니다. 미래는 왜 폴리메스를 필요로 할까요? 모든 전문가를 두렵게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즉 AI가 당신이 하는 그 한 가지 일을 당신보다 더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더 이상 가상의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AI는 이미 영상이약, 법률 연구, 금융 분석, 심지어 글쓰기와 그림 같은 창의적인 작업에서도 전문가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학문 분야의 걸쳐점들을 연결하는 것, 여러 분야의 걸친 패턴을 파악하는 것,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맥락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영역의 통찰력을 결합하여 창의적인 도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혁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심에는 항상 폴리메스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기술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디자인, 심리학, 스토리텔링, 그리고 동양 철학을 이해했습니다. 아이폰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통찰력을 종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세대보다 더 많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MIT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스탠퍼드 대학의 수업을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접할 수 있습니다. 5살 아이의 눈높이로 양자물리학을 설명해주는 AI 튜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더 많은 사람들이 폴리메스가 되지 못할까요? 그들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호기심이 아닌 사회가 정해놓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폴리메스의 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신경과학자들은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가 다른 영역들 사이에서 특이한 연결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뇌는 집중주의 네트워크로 작동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고 방해 요소를 차단하며 특정 문제에 깊이 파고드는 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폴리메스들은 소위 기본 모드 네트워크에서 향상된 활동을 보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당신이 특정 과제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뇌는 예상치 못한 연결을 만들고 다른 분야의 통찰력이 갑자기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되며 소위 아하 하는 순간이 일어납니다.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할 때 혹은 잠들기 직전에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본 모드 네트워크는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다양할수록 더 활발하고 생산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정신의 주방에 재료가 더 많은 것과 같습니다. 재료가 많을수록 더 흥미로운 조합이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실제로 뇌의 물리적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기존 경로를 강화합니다. 음악을 배울 때는 음악적 기술뿐만 아니라 패턴 인식, 수학적 사고, 감정 처리 능력이 강화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는 어휘력뿐만 아니라 인지적 유연성, 문화적 이해,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당신이 숙달하는 각각의 새로운 영역은 단순히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 학습하는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폴리메스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자신의 좁은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동안 당신은 여전히 넓이를 구축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고 한 우물만 파라고 충고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폴리메스의 저주입니다. 항상 뒤처져 있고 항상 따라잡고 있으며 항상 초보자인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비평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일에서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동안 당신은 여러 가지를 결합함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더 같이 있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험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좁은 분야의 전문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십시오. 당신이 모르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당신이 배우고 있는 것을 축하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에서 최고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더 나은 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학제적인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과학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심리적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은 기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 윤리적, 문화적 문제입니다. 미래는 경계를 넘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관점을 수용할 수 있고 여러 학문의 걸친 패턴을 볼 수 있으며 진정한 혁신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종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또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중요한 모든 것에 대해 의미 있는 무언가를 아는 더 많은 폴리메스를 필요로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스스로를 실패자라 여기며 죽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유산은 모나리자나 최후의 만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은 인간 정신이 얼마나 넓고 깊어질 수 있는지, 호기심이 우리를 얼마나 먼 곳까지 데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그의 삶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만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잠들어 있습니다. 사회가 만든 상자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호기심을 따르십시오. 점들을 연결하십시오. 당신만이 만들 수 있는 미래를 창조하십시오. 이 시대의 새로운 르네상스는 바로 당신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식 여행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이 끝없는 배움과 성장으로 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한 천재의 고뇌에서 시작하여 우리 모두의 잠재력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우리 사회에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소중한 신호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지혜의 빛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503년 이탈리아 피렌체의 어느 작업실.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책상 위로 헝클어진 머리의 한 남자가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손은 물감으로 얼룩져 있고 손톱 밑에는 며칠 전 시신을 파헤치며 묻은 흙이 까맣게 끼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신입니다. 그의 코 속에는 아직도 부패의 악취가 희미하게 남아 유화 물감의 시큼한 냄새와 그가 만든 기계장치의 금속성 냄새와 뒤섞여 있습니다. 남자의 왼쪽 책상 위에는
인간 심장의 해부학 스케치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앞으로 500년은 지나야 하늘을 날게 될 비행기계의 설계도가 놓여 있습니다. 그림들은 강박적일 정도로 세밀합니다. 모든 근육 섬유는 과학적 정확성으로 묘사되었고 모든 톱니바퀴는 수학적 완벽함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의 오른쪽에는 인간의 완벽한 비율을 찾기 위한 수학 계산이 양피지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식료품 구매 목록과 이미 3년이나 늦어진 작품 의뢰에 대한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3명의 각기 다른 전문가가 교대로 작업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을 가진 단 하나의 정신, 바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진실. 그것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믿으며 눈을 감았다는 점입니다. 잠시만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상 최고의 천재, 르네상스 시대의 총아로 칭송하는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나날을 극심한 무력감과 자괴감 속에서 보냈다는 것을요. 그는 수천 점의 미완성 작품을 남겼고 스스로를 우오모 산차레테레, 즉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학자들의 언어였던 라틴어를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는 스스로를 사기꾼처럼 느꼈습니다. 예술가, 과학자, 발명가라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좁은 상자 안에 자신을 끼워 맞출 수 없었기에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신과 인류에게 죄를 지었다. 내 작품이 마땅히 도달해야 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나리자를 우리에게 남긴 바로 그 사람, 헬리콥터가 만들어지기 수세기 전에 그것을 설계했던 사람, 숙련된 의사들보다 인체를 더 깊이 이해했던 사람, 예술과 과학을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결합시킨 바로 그 위대한 인물이 스스로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의 비극은 그가 실패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세상이 그의 천재성을 담아내기엔 너무나 편협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단 하나의 대답을 기대합니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예술가.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만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이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욱 익숙한 풍경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문과와 이과로 나뉘고 대학에서는 하나의 전공을 선택해야 하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아래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왔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미래가 하나의 상자를 선택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을 산만하고 집중력 없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특성, 당신을 12가지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그 끝없는 호기심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슈퍼파워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편협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체계적으로 인간을 점점 더 전문화되고 집중되고 제한된 존재로 훈련시켜왔습니다. 오늘날 어느 대학을 가보아도 그 증거는 명확합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는 학과들, 평생을 지식의 아주 작은 단면만을 연구하며 보내는 교수들, 세상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탐험하기도 전에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학생들. 우리는 점점 더 작은 영역의 전문가를 양산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와 가장 흥미로운 기회는 바로 그 경계선, 즉 교차점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학교에서만 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전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수학형 인간, 창의적인 사람 또는 비즈니스맨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칩니다. 마치 이것들이 서로 배타적인 범주인 것처럼 말이죠. 깊이와 넓이가 반대말이라고 분석적이면서 동시에 직관적일 수는 없다고 한 세대 전체를 조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협화의 대가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여러 학문을 가로지르는 연결고리를 보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친 지식이 필요한 세상을 바꿀 혁신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적은 것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아는 전문가 사회를 만들고 있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름다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전문화가 정점에 달하는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제2의 르네상스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의 도시나 한 세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 지구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전례 없는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폴리메스들이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초전문화된 세상에서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체 산업을 뒤흔드는 기업을 세우고 여러 분야의 통찰력이 필요한 과학적 돌파구를 마련하며 좁은 전문가들은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 문화에 걸쳐 공감을 얻는 예술을 창조합니다. 그렇다면 폴리메스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폴리메스는 모든 것에 대해 조금씩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퀴즈쇼 참가자입니다. 폴리메스는 취미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폴리메스는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 소명을 찾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진정한 폴리메스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여러 분야에서 진정한 숙달의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냥 익숙한 수준이 아니라 숙달입니다. 수년간의 의식적인 연습, 복잡한 문제와의 씨름, 실수를 통해 배우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깊은 이해의 경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너럴리스트는 스위스 군용 칼과 같습니다. 여러모로 유용하지만 어느 것 하나 최고는 아닙니다. 스페셜리스트는 사무라이의 검과 같습니다. 한 분야에서는 극도로 날카롭지만 다른 곳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폴리메스는 당신의 마음속에 거대한 공구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각 공구는 완벽하게 연마되어 있고 당신은 언제 어떻게 각 공구를 사용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위대한 폴리메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는 뛰어난 실학자이자 유학자였으며 동시에 거중기와 같은 기계를 발명한 과학기술자였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설계한 행정가였습니다. 그는 경계를 넘나드는 지식을 통합하여 조선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폴리메스의 모습은 엔잡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 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직업을 가지며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로 규정하지 않는 이들의 등장은 더 이상 하나의 길만이 정답이 아님을 보여주는 시대적 신호입니다. 미래는 왜 폴리메스를 필요로 할까요? 모든 전문가를 두렵게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즉 AI가 당신이 하는 그 한 가지 일을 당신보다 더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더 이상 가상의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AI는 이미 영상이약, 법률 연구, 금융 분석, 심지어 글쓰기와 그림 같은 창의적인 작업에서도 전문가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학문 분야의 걸쳐점들을 연결하는 것, 여러 분야의 걸친 패턴을 파악하는 것,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맥락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영역의 통찰력을 결합하여 창의적인 도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혁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심에는 항상 폴리메스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기술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디자인, 심리학, 스토리텔링, 그리고 동양 철학을 이해했습니다. 아이폰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통찰력을 종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세대보다 더 많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MIT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스탠퍼드 대학의 수업을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접할 수 있습니다. 5살 아이의 눈높이로 양자물리학을 설명해주는 AI 튜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더 많은 사람들이 폴리메스가 되지 못할까요? 그들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호기심이 아닌 사회가 정해놓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폴리메스의 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신경과학자들은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가 다른 영역들 사이에서 특이한 연결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뇌는 집중주의 네트워크로 작동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고 방해 요소를 차단하며 특정 문제에 깊이 파고드는 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폴리메스들은 소위 기본 모드 네트워크에서 향상된 활동을 보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당신이 특정 과제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뇌는 예상치 못한 연결을 만들고 다른 분야의 통찰력이 갑자기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되며 소위 아하 하는 순간이 일어납니다.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할 때 혹은 잠들기 직전에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본 모드 네트워크는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다양할수록 더 활발하고 생산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정신의 주방에 재료가 더 많은 것과 같습니다. 재료가 많을수록 더 흥미로운 조합이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실제로 뇌의 물리적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기존 경로를 강화합니다. 음악을 배울 때는 음악적 기술뿐만 아니라 패턴 인식, 수학적 사고, 감정 처리 능력이 강화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는 어휘력뿐만 아니라 인지적 유연성, 문화적 이해,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당신이 숙달하는 각각의 새로운 영역은 단순히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 학습하는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폴리메스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자신의 좁은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동안 당신은 여전히 넓이를 구축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고 한 우물만 파라고 충고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폴리메스의 저주입니다. 항상 뒤처져 있고 항상 따라잡고 있으며 항상 초보자인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비평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일에서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동안 당신은 여러 가지를 결합함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더 가치 있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험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좁은 분야의 전문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십시오. 당신이 모르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당신이 배우고 있는 것을 축하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에서 최고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더 나은 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학제적인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과학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심리적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은 기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 윤리적, 문화적 문제입니다. 미래는 경계를 넘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관점을 수용할 수 있고 여러 학문에 걸친 패턴을 볼 수 있으며 진정한 혁신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종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또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중요한 모든 것에 대해 의미 있는 무언가를 아는 더 많은 폴리메스를 필요로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스스로를 실패자라 여기며 죽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유산은 모나리자나 최후의 만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은 인간 정신이 얼마나 넓고 깊어질 수 있는지, 호기심이 우리를 얼마나 먼 곳까지 데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그의 삶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만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잠들어 있습니다. 사회가 만든 상자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호기심을 따르십시오. 점들을 연결하십시오. 당신만이 만들 수 있는 미래를 창조하십시오. 이 시대의 새로운 르네상스는 바로 당신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식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이 끝없는 배움과 성장으로 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한 천재의 고뇌에서 시작하여 우리 모두의 잠재력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우리 사회에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소중한 신호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지혜의 빛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503년 이탈리아 피렌체의 어느 작업실.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책상 위로 헝클어진 머리의 한 남자가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손은 물감으로 얼룩져 있고 손톱 밑에는 며칠 전 시신을 파헤치며 묻은 흙이 까맣게 끼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신입니다. 그의 코 속에는 아직도 부패의 악취가 희미하게 남아 유화 물감의 시큼한 냄새와 그가 만든 기계장치의 금속성 냄새와 뒤섞여 있습니다. 남자의 왼쪽 책상 위에는 인간 심장의 해부학 스케치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앞으로 500년은 지나야 하늘을 날게 될 비행기계의 설계도가 놓여 있습니다. 그림들은 강박적일 정도로 세밀합니다. 모든 근육 섬유는 과학적 정확성으로 묘사되었고 모든 톱니바퀴는 수학적 완벽함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의 오른쪽에는 인간의 완벽한 비율을 찾기 위한 수학 계산이 양피지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식료품 구매 목록과 이미 3년이나 늦어진 작품 의뢰에 대한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3명의 각기 다른 전문가가 교대로 작업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을 가진 단 하나의 정신, 바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진실. 그것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믿으며 눈을 감았다는 점입니다. 잠시만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상 최고의 천재, 르네상스 시대의 총아로 칭송하는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나날을 극심한 무력감과 자괴감 속에서 보냈다는 것을요. 그는 수천 점의 미완성 작품을 남겼고 스스로를 우오모 산차레테레, 즉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학자들의 언어였던 라틴어를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는 스스로를 사기꾼처럼 느꼈습니다. 예술가, 과학자, 발명가라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좁은 상자 안에 자신을 끼워 맞출 수 없었기에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신과 인류에게 죄를 지었다. 내 작품이 마땅히 도달해야 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나리자를 우리에게 남긴 바로 그 사람, 헬리콥터가 만들어지기 수세기 전에 그것을 설계했던 사람, 숙련된 의사들보다 인체를 더 깊이 이해했던 사람, 예술과 과학을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결합시킨 바로 그 위대한 인물이 스스로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의 비극은 그가 실패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세상이 그의 천재성을 담아내기엔 너무나 편협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단 하나의 대답을 기대합니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예술가.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만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이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욱 익숙한 풍경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문과와 이과로 나뉘고 대학에서는 하나의 전공을 선택해야 하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아래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왔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미래가 하나의 상자를 선택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을 산만하고 집중력 없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특성, 당신을 12가지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그 끝없는 호기심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슈퍼파워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편협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체계적으로 인간을 점점 더 전문화되고 집중되고 제한된 존재로 훈련시켜왔습니다. 오늘날 어느 대학을 가보아도 그 증거는 명확합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는 학과들, 평생을 지식의 아주 작은 단면만을 연구하며 보내는 교수들, 세상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탐험하기도 전에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학생들. 우리는 점점 더 작은 영역의 전문가를 양산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와 가장 흥미로운 기회는 바로 그 경계선, 즉 교차점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학교에서만 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전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수학형 인간, 창의적인 사람 또는 비즈니스맨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칩니다. 마치 이것들이 서로 배타적인 범주인 것처럼 말이죠. 깊이와 넓이가 반대말이라고 분석적이면서 동시에 직관적일 수는 없다고 한 세대 전체를 조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협화의 대가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여러 학문을 가로지르는 연결고리를 보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친 지식이 필요한 세상을 바꿀 혁신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적은 것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아는 전문가 사회를 만들고 있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름다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전문화가 정점에 달하는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제2의 르네상스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의 도시나 한 세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 지구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전례 없는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폴리메스들이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초전문화된 세상에서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체 산업을 뒤흔드는 기업을 세우고 여러 분야의 통찰력이 필요한 과학적 돌파구를 마련하며 좁은 전문가들은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 문화에 걸쳐 공감을 얻는 예술을 창조합니다. 그렇다면 폴리매스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폴리매스는 모든 것에 대해 조금씩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퀴즈쇼 참가자입니다. 폴리매스는 취미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폴리매스는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 소명을 찾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진정한 폴리매스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여러 분야에서 진정한 숙달의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냥 익숙한 수준이 아니라 숙달입니다. 수년간의 의식적인 연습, 복잡한 문제와의 씨름, 실수를 통해 배우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깊은 이해의 경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너럴리스트는 스위스 군용 칼과 같습니다. 여러모로 유용하지만 어느 것 하나 최고는 아닙니다. 스페셜리스트는 사무라이의 검과 같습니다. 한 분야에서는 극도로 날카롭지만 다른 곳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폴리매스는 당신의 마음속에 거대한 공구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각 공구는 완벽하게 연마되어 있고 당신은 언제 어떻게 각 공구를 사용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위대한 폴리매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는 뛰어난 실학자이자 유학자였으며 동시에 거중기와 같은 기계를 발명한 과학기술자였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설계한 행정가였습니다. 그는 경계를 넘나드는 지식을 통합하여 조선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폴리매스의 모습은 엔잡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 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직업을 가지며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로 규정하지 않는 이들의 등장은 더 이상 하나의 길만이 정답이 아님을 보여주는 시대적 신호입니다. 미래는 왜 폴리매스를 필요로 할까요? 모든 전문가를 두렵게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즉 AI가 당신이 하는 그 한 가지 일을 당신보다 더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더 이상 가상의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AI는 이미 영상이약, 법률 연구, 금융 분석, 심지어 글쓰기와 그림 같은 창의적인 작업에서도 전문가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학문 분야의 걸쳐점들을 연결하는 것, 여러 분야의 걸친 패턴을 파악하는 것,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맥락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영역의 통찰력을 결합하여 창의적인 도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혁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심에는 항상 폴리매스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기술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디자인, 심리학, 스토리텔링, 그리고 동양 철학을 이해했습니다. 아이폰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통찰력을 종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세대보다 더 많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MIT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스탠퍼드 대학의 수업을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접할 수 있습니다. 5살 아이의 눈높이로 양자물리학을 설명해주는 AI 튜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더 많은 사람들이 폴리매스가 되지 못할까요? 그들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호기심이 아닌 사회가 정해놓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폴리매스의 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신경과학자들은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가
다른 영역들 사이에서 특이한 연결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뇌는 집중주의 네트워크로 작동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고 방해 요소를 차단하며 특정 문제에 깊이 파고드는 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폴리매스들은 소위 기본 모드 네트워크에서 향상된 활동을 보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당신이 특정 과제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뇌는 예상치 못한 연결을 만들고 다른 분야의 통찰력이 갑자기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되며 소위 아하 하는 순간이 일어납니다.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할 때 혹은 잠들기 직전에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본 모드 네트워크는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다양할수록 더 활발하고 생산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정신의 주방에 재료가 더 많은 것과 같습니다. 재료가 많을수록 더 흥미로운 조합이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실제로 뇌의 물리적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기존 경로를 강화합니다. 음악을 배울 때는 음악적 기술뿐만 아니라 패턴 인식, 수학적 사고, 감정 처리 능력이 강화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는 어휘력뿐만 아니라 인지적 유연성, 문화적 이해,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당신이 숙달하는 각각의 새로운 영역은 단순히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 학습하는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폴리매스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자신의 좁은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동안 당신은 여전히 넓이를 구축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고 한 우물만 파라고 충고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폴리매스의 저주입니다. 항상 뒤처져 있고 항상 따라잡고 있으며 항상 초보자인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비평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일에서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동안 당신은 여러 가지를 결합함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더 가치 있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험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좁은 분야의 전문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십시오. 당신이 모르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당신이 배우고 있는 것을 축하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에서 최고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더 나은 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학제적인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과학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심리적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은 기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 윤리적, 문화적 문제입니다. 미래는 경계를 넘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관점을 수용할 수 있고 여러 학문에 걸친 패턴을 볼 수 있으며 진정한 혁신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종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또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중요한 모든 것에 대해 의미 있는 무언가를 아는 더 많은 폴리매스를 필요로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스스로를 실패자라 여기며 죽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유산은 모나리자나 최후의 만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은 인간 정신이 얼마나 넓고 깊어질 수 있는지, 호기심이 우리를 얼마나 먼 곳까지 데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그의 삶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만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잠들어 있습니다. 사회가 만든 상자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호기심을 따르십시오. 점들을 연결하십시오. 당신만이 만들 수 있는 미래를 창조하십시오. 이 시대의 새로운 르네상스는 바로 당신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식 여행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이 끝없는 배움과 성장으로 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한 천재의 고뇌에서 시작하여 우리 모두의 잠재력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우리 사회에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소중한 신호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지혜의 빛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503년 이탈리아 피렌체의 어느 작업실.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책상 위로 헝클어진 머리의 한 남자가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손은 물감으로 얼룩져 있고 손톱 밑에는 며칠 전 시신을 파헤치며 묻은 흙이 까맣게 끼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신입니다. 그의 코 속에는 아직도 부패의 악취가 희미하게 남아 유화 물감의 시큼한 냄새와 그가 만든 기계장치의 금속성 냄새와 뒤섞여 있습니다. 남자의 왼쪽 책상 위에는 인간 심장의 해부학 스케치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앞으로 500년은 지나야 하늘을 날게 될 비행기계의 설계도가 놓여 있습니다. 그림들은 강박적일 정도로 세밀합니다. 모든 근육 섬유는 과학적 정확성으로 묘사되었고 모든 톱니바퀴는 수학적 완벽함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의 오른쪽에는 인간의 완벽한 비율을 찾기 위한 수학 계산이 양피지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식료품 구매 목록과 이미 3년이나 늦어진 작품 의뢰에 대한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3명의 각기 다른 전문가가 교대로 작업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을 가진 단 하나의 정신, 바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진실. 그것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믿으며 눈을 감았다는 점입니다. 잠시만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상 최고의 천재, 르네상스 시대의 총아로 칭송하는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나날을 극심한 무력감과 자괴감 속에서 보냈다는 것을요. 그는 수천 점의 미완성 작품을 남겼고 스스로를 우오모 산차레테레, 즉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학자들의 언어였던 라틴어를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는 스스로를 사기꾼처럼 느꼈습니다. 예술가, 과학자, 발명가라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좁은 상자 안에 자신을 끼워 맞출 수 없었기에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신과 인류에게 죄를 지었다. 내 작품이 마땅히 도달해야 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나리자를 우리에게 남긴 바로 그 사람, 헬리콥터가 만들어지기 수세기 전에 그것을 설계했던 사람, 숙련된 의사들보다 인체를 더 깊이 이해했던 사람, 예술과 과학을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결합시킨 바로 그 위대한 인물이 스스로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의 비극은 그가 실패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세상이 그의 천재성을 담아내기엔 너무나 편협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단 하나의 대답을 기대합니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예술가.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만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이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욱 익숙한 풍경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문과와 이과로 나뉘고 대학에서